네, 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은행 FP 함께 공부할 최돈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은행 FP 자격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인데요. 은행 FP는 저희가 흔히 은행 FP 이렇게 부르지만 공식적인 용어는 이제 자산관리사고요. 저희가 업종별로 이제 FP들이 쭉 이제 파이낸셜 플래너라고 해서 이제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자격증들을 저희가 쭉 구분을 하고 있죠. 은행 업계에서는 지금 이제 함께 공부하실 자산관리사 은행 FP라고 하는 자격이 있고요. 보험업계에서는 이제 IFP 해가지고 인슈어런스 파이낸셜 플래너에서 우리 종합자산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고, 증권업계에서는 예전에 증권 FP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투자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투자운용사라고 하는 자격증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이제 투자 설계를 좀 더 깊고 넓게 공부하는 형태로 이제 좀 변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우리 이제 CFP라고 하죠. Certificate Financial Planner에서 국제 재무 설계사 사전 단계로서 AFPK 이런 자격증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FP 자격증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행 FP는 이제 은행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은행 업무가 꼭 아니시더라도 고객분들을 만나서 이제 자산 관리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 또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이제 취업을 희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도전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대적으로는 좀 까다로운 자격증 중에 하나이고요. 합격률도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들 잘 정리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노력하시면 충분하게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에요. 자, 먼저 저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는 20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부하고 2부가 나눠져 있고요. 1부하고 2부는 저희가 부분 합격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1부를 합격하신 분들은 다음에 2부만 시험을 보셔도 되는 부분 합격 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과목들이 쭉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과락은 이제 과목별로 40점 이상을 저희가 과락을 이제 그 기준을 잡고 있어서 이 점수는 지금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목 점수 곱하기 40% 이상을 이제 득점을 하셔야 되고, 합격 기준은 60%예요. 그래서 다른 FP 자격증들에 비해서 과목은 굉장히 많고 문제 수도 굉장히 많은 편이지만 합격 기준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에요. 보통 이제 70%를 많이 합격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60%로 좀 낮은 합격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좀 과목별로 내용들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1부가 있는데요. 1부는 이제 제목 자체가 뭐냐면 자산 기본 및 관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산 기본이니까 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관리 부분이 이제 나누어져 있어서 과목은 크게 이제 세 가지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과목이 뭐냐면 자산 관리 기본 지식이에요. 그래서 자산 관리 기본 지식으로 저희가 돼 있고요. 이 자산관리 기본 지식은 크게 세 개의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이 뭐냐면 우리가 고객 재무 설계라고 해서, 어차피 저희가 파이낸셜 플래닝을 한다는 것은 개인 고객을 만나서 개인 고객에게 어떤 목표를 확인하고 그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고객에 대한 재무 설계 부분을 이제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 재무 설계라는 과목이 첫 번째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고객 재무 설계는 저희가 다른 자격증하고 조금 이제 그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과목인데, 다행히 지금 이제 우리 은행 FP 같은 경우에는 AFPK에서 준용하고 있는 그런 고객 재무 설계 이론들을 상당 부분 같이 좀 포커스를 좀 맞추어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자격증을 준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익숙한 그런 과목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출제 문항은 이제 10문제가 출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과목은 이제 우리 고객 경제 동향 및 분석이에요. 경제 동향이라고만 쓸게요. 경제 동향 분석 및 예측이라는 과목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거시경제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크게 거시경제를 이제 그 개방경제 모형으로 놓고 그 안에서 물가라든지 아니면 고용이라든지 실업이라든지 아니면 환율 이런 다양한 경제 변수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금리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움직임들에 따라서 경제를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인데, 저희가 다른 그 자격증들에 비해서 저희 자격증이 경제 동향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내용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특히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과목이고, 또 실제로 득점도 많이 높지 않은 과목이어서 여러분이 학습하시게 되면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되는 과목인데요. 출제 문항은 1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이 뭐냐면 이제 법률이라는 과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시장법의 기본 우리가 이제 이런 금융 시장에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자본시장법이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규에 관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쭉 소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자격증에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운용을 하면서 고객을 만나면서 규제를 받고 적용받는 법규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요게 이제 1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1과목에서 전체적으로 출제되는 그 문항은 40문항. 그러면 적은 문항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챙겨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 과목은 이제 제목이 뭐냐면 세무설계예요. 세무설계인데 우리가 다른 자격증에도 뭐 세무설계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세무설계 과정에 비해서 저희 거는 내용도 그렇고 이제 양도 그렇고 굉장히 좀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조목조목 여러분 잘 관심 갖고 좀 봐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과목은 이제 가장 여러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소득세가 되겠죠. 소득세에서 이제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과목은 우리 이제 금융소득종합과세. 소득세 중에서 저희가 이자소득이나 아니면 배당소득 같은 것들을 이제 금융소득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요. 종합과세죠. 네. 그래서 이런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합산과세,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조건부 분리과세, 합산과세 나누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련된 내용에서 8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 과목은 이제 양도소득세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저희가 뭐 부동산에서도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 그런 세금이지만 부동산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른 금융자산 중에서도 양도소득세가 부여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관련된 내용으로 8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세금은 상속증여세. 이게 이제 우리 그 개인 자산 관리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상속증여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라든지 세금 계산 구조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편성이 될 텐데 15문제가 출제가 돼서 상대적으로는 이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반적인 세금들이 하나로 묶여 있죠.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비중은 좀 작지만 뭐 취득세라든지 아니면 등록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종합부동산세 있죠. 우리 종부세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세로서 쭉 나와 있는 세금들이에요. 이런 세금들에 대해서 4문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무설계 부분에서도 4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단일 과목에서 40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비중이 높은 그런 과목이고 실제로 학습하실 때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내용 자체가 많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세금을 다 외우고 계신 분들이 없으니까 암기하거나 적용하는 데서 좀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시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과목, 우리 첫 번째 부에서 세 번째 과목은 보험 및 은퇴 설계입니다. 그래서 보험 및 은퇴 설계. 얘는 과목이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1번 보험 설계라는 과목이 있고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관련해서 보험 설계와 관련된 일반적인 보험에 대한 법률이라든지 보험에 대한 주요 내용들, 용어들, 그 다음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나누어서 중요한 상품들, 뭐 각각의 이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요. 여기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은퇴 설계가 있죠. 은퇴 설계는 기본적인 은퇴 설계 전략이라든지 관련돼서 활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은퇴에 관련된 상품들이 같이 포함이 되는데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 및 은퇴 설계에서 20문제. 그러면 이제 1부에서 여러분이 총 100문제가 출제가 되겠고요. 과목별로요. 지금 여기 나눠져 있죠. 1과목이 지금 이제 3개고요. 2과목이 지금 5개고요. 나눠져 있는데 과목별로 이제 과락이 있고요. 요 전체적으로 이제 일부만 부분 합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부가 있어요. 2부는 이제 조금 더 자산 운용 쪽으로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부 이름이 자산 운용이고요. 지금 앞쪽에서 기본적인 재무 설계에 대한 필요한 어떤 재반 그 내용들을 쭉 공부하셨다면 2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자산 운용에 대한 것들을 배우시게 될 건데 자, 1과목은 우리가 금융자산 투자 설계입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투자 설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금융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상품들이 나오겠죠. 첫 번째는 이제 금융상품이에요. 금융상품. 그래서 은행, 증권, 보험을 망라해서 여러분이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같이 상담하거나 할 수 있는 이제 금융상품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고요. 그 금융상품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운영 전략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문제는 1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 두 번째 과목은 이제 우리가 그 제일 중요한 투자 대상 중에 하나죠. 주식 투자가 나오고요. 주식 투자가 이제 15문제. 주식 투자는 다른 자격증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다른 자격증들은 뭐 주식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기본 개념 쭉 설명하고 일반적인 개론이라면 저희 책에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그 앞에 것들을 최소화하고요. 실질적인 주식 투자 전략 같은 것들을 막 소개를 하고 있어서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주식이든 뭐든 간에 이런 이제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 것들은 처음에 공부하시긴 어려운데 한 번만 딱 이해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수학 문제 풀듯이 답이 딱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좀 편안해지는 그런 과목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채권 투자죠. 채권 투자도 기본적인 채권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채권의 이론적인 내용들보다는 실질적인 투자 전략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채권 투자도 1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파생상품 투자입니다. 파생상품 투자는 이제 선물, 옵션, 스왑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그러니까 최소화해서 적어 놓고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준비가 됐다는 걸 전제로 해서 실질적인 운용 전략들이 있죠. 다양한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거나 위험을 해칭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파생상품 투자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 같아요. 얘는 1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뭐냐면 금융상품 투자 설계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금융상품 투자 설계 프로세스 해서 우리가 이제 금융상품을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운용 전략들이 있잖아요. 운용 전략들이 어떤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투자 설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어떤 전략들이 활용이 되게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운용 전략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학습하시게 되는데 이것도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합쳐보시면 얘는 한 과목에서 이제 70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과적으로는 금융자산 투자 설계를 얼마나 내가 득점을 많이 하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과목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융자산 투자 설계예요. 그래서 비금융자산 투자 설계. 그래서 금융자산이 아닌 것들에 대한 투자 설계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부동산 투자로 보시면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첫 번째 과목은 우리 부동산 상담 준비예요. 그래서 부동산 상담 준비해서 얘는 부동산에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이론 같은 것들을 학습하시게 되겠죠.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한 것들, 부동산을 볼 때 뭐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제약 조건들, 사적 제한, 공법 제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상담하기 전에 미리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목이 될 텐데 여기에서 저희가 9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 부동산 시장 및 정책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및 정책.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우리 금융시장 마찬가지로 이제 순환을 하게 되죠. 순환별로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현상들 그리고 이제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각각의 정책들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어 왔고 시사하는 바가 뭐고 장단점 앞으로 운영 방향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학습하시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9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 부동산 투자 전략이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겠는지, 그래서 각각의 부동산 종류별로 투자 기법별로 이제 투자 전략들을 확인하시는 그런 과목입니다.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9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부동산 관련 자산 관리 전략이에요. 자산 관리 전략. 그래서 부동산을 활용한 자산 관리를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 방안들을 제시하는데 세 문제 합치면 여기서 이제 3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과목별로 저희가 이제 과락을 나누게 되고요. 2부 자체만으로 저희가 부분 합격을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내용이 굉장히 많으시죠? 지금 이제 과목만 나열해도 칠판 하나 가득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잘 따져보시면 다른 FP 자격들에서 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재무 설계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거시경제나 투자에 대한 이해, 여기에 이제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 파생상품, 금융상품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 세금, 보험, 은퇴, 부동산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FP 자격하고 비슷한 정도의 어떤 커리큘럼인데요. 요거는 실질적인 고객 상담을 좀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격증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과목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나가시면서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이제 우리 3번 계획이 돼 있으세요. 그래서 3월 8일, 6월 21일, 10월 4일 해서 이제 3번의 시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스케줄 잘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와우패스는 뭐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금융 자격증에서는 뭐 상당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수강생 숫자나 합격률 면에서 굉장히 좀 인정받고 있는 그런 이제 교육기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제 아주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다양한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거고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올해 우리 은행 FP 도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이루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